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콘텐츠인 스토리 인테리어의 첫 인트로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스토리 인테리어란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현장들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좀 잘못됐던 점, 그런 점에 대한 영상을 찍어봄으로써 제 스스로도 좀 리마인드가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이제 일반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사실상 인테리어란 게 아파트 현장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존재하고, 그거를 100% 고객 마음에 들게 컨펌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기업이 아직까지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겪어왔던 여러 에피소드를 그동안 이제 고객들하고 나눴던 카톡 대화라든가, 네,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마감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아왔던 어떤 미비한 점, 그런 부분을 이제 각 그 섹터별로, 즉 현관,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할 계획이니, 인테리어를 준비 중인 일반 고객님들이나 아니면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토리 인테리어 첫 장 현관과 중문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보셨을 삼연동 중문이고요. 이 프레임은 이제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얇은 알미늄으로 만든 슬림 제품이 있고, 이제 아주 얇게 알미늄으로 만든 초슬림 제품이 있고요. 3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고, 이 제품은 이제 목공으로, 그러니까 나무로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장점이라면은 좀 더 묵직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좀 아이가 어린 집, 그런 집에서 아이들이 막 장난으로 확확 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이제 망임 유리가 껴져 있는데, 망임 유리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파손 시에 이 철망에 유리가 붙어서 유리가 이제 비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현관문은 보통 이제 현관 방화문은 안쪽을 필름 마감을 많이 하는데요. 보셨다시피 우유 투입구도 미리 새거로 준비를 한 다음에 필름을 시공할 때 필름 작업자분한테 이것도 붙여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같이 마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손은 좀 더 가는데, 나중에 이게 보면은 마감이 안 된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조금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같은 경우는 필름 공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게 향후 AS를 봤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발굽 달렸고요. 센서등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노출 센서등이고,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제품 미리 잘 협의해서 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도어 클로저 이제 새 거로 교체를 했는데, 보통 10년 정도 쓰면은, 그 이상 정도 10년 이상 쓰면은 이 안에 이제 기름이 빠져나와서 유압의 어떤 그 탄성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좀 오래된 집을 수리할 때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요 방화문 안쪽에 보면 이제 고무 바킹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방화문 리폼할 때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초슬림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얇은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좋습니다. 단점은 좀 같은 목문 중문보다는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린 집에서는 사용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자 단점은 이 레일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일이 턱 재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일반적인 여닫이보다 기밀성은 더 좋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나 냉기 차단이나 냄새, 소음 차단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초슬림 여닫이,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딩이 아닌 여닫이죠. 말 그대로 여닫이 제품이고요. 아까 같은 삼연동에 비해서 이런 하브레일이 없기 때문에, 사진이 없네. 하브레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제품 요 시공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천장 부분까지 문을 좀 키워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개방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의 높이는 2100인데 이 높이로 제작하면 이 부분을 목공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나서, 저는 이렇게 제작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업체랑 잘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은 경우에 따라서 이 타일을 더 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부분이 턱이 져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어떤 재료 분리가 된다거나 하여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관 타일은 철거를 하고 요 쇠 부분이랑
1대1로 턱지지 않게끔 해주는 걸 좀 추천드리고, 걸레 바지는 지금처럼 타일로 만들어도 되고 목공으로 돌려도 되는데, 이 경우는 좀 장단점인 게 지금은 마감이 깨끗하게 떨어졌는데 어떤 현장을 보면은 이 벽이 꿀렁꿀렁하다 보니까 도배 마감이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미리 벽 상태를 살펴보고 타일하기 전에 조금 민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등은 단순히 등이 아니 이제 이 센서가 안에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 센서 위에서 작동되는 등인데, 보통 센서라고 하면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밖에 노출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더 깔끔한 시공이 됐죠. 단점은 시공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에 거울들 두시는데 이 거울의 위치를 가운데로 할 것이냐, 안쪽으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이쪽으로 할 것이냐, 두 개를 두실 것이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협의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시공하고 나서 또 수정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프레임 없이 유리로만 시공이 된 제품이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신발장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석고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깔끔한 어떤 개방성을 갖고 있고요. 단점은 이 부분에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 집에서는 사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뭐 보기가 좋아도 위험한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으니까요. 일단 뭐 여기는 이제 플로어인지는 일반적인 제품보다 조금 더 고급 제품인 계제 제품을 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이제 추슬림 제품인데 이 부분을 이제 가벽으로 마감한 게 아닌 이제 열리는 이제 비대칭으로 제작을 했고요. 여기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중문을 안 달고 기존의 신발장도 리폼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새 거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리폼만으로도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도배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손이 좀 잘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거슬릴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뭐 타일을 마감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오염에 강한 그런 소재를 시공하시는 것도 민원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티션과 중문이 이제 같이 쓴 케이스고요. 단순히 벽체만 세운 게 아닌 이 안쪽에 이제 다른 어떤 또 장이 수납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죠? 이게 얇은 이유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이케아 신발장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여는 제품이 아닌 여기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제품이라서 상당히 얇은 그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에는 뭐 신발 이렇게 뭐 밀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 부분은 이제 고객이 요청해서 저희가 우산 같은 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네요. 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거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하진 않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을 고객님이 주문해 주셔서 그렇게 이제 달아드렸습니다. 사실 달기 되게 좀 힘들었어요. 여기도 이제 같은 디자인인데 좀 전과 달리 굉장히 두껍죠. 그 이유는 이렇게 보조장이 뎁스가 이제 한 350 정도 되는 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발을 수납할 수도 있고, 이 밑에 부분은 축구공 같은 그런 걸 수납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뭐 차키라든가 그런 소품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등을 넣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하부 조명만 들어갔습니다. 하부 조명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는 색상도 백색을 넣을 것이냐, 주백색을 넣을 것이냐, 전구색을 넣을 것이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타입의 비대칭 조인데, 이거는 약간 이제 프렌치 타입으로 그런 문양을 채용을 했고요. 이런 류의 중문에서는 이런 이제 모티스 손잡이가 들어가는 게 좀 이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그 동체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품이 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이제 비대칭 제품인데, 이거는 그 아까처럼 이제 망임유리나 그런 게 채용이 된 게 아니지 격자. 실질적으로 이제 격자 프레임이 들어가서 약간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중문이고요. 지금 이 개구부는 약 1,4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아마 보통 삼연동 중문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칭 문을 씀으로써 뭐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단지 문이 이렇게 이제 복도 쪽으로 열리면은 이쪽으로 열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현관 쪽으로 당기는 문이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50평대 저희가 공사했던 데고요. 전면에 보다시피 600, 600에 최대한 어떤 좀 자연석 질감이 나는 그런 좀 고급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표면이 이제 굉장히 좀 입체감이 있고 뭐랄까 좀 랜덤하게 좀 패턴이 있는 편이라 붙이는데 조금 신경 써서 좀 붙였고요. 이런 경우 이제 얘네들의 어떤 간격, 좀 전면에서 딱 보여지는 그게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화면의 비례에 대해서 보여지는 비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붙였었고요. 바닥은 공간이 넓은 관계로 이제 800, 800짜리 타일을 좀 썼고요. 이 부분은 디딤판식으로 타일로 감을까 말까 좀 협의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냥 마루로 끝까지 오는 거라고 이 부분의 마감은 마루 측에서 해주셨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부분이 여기는 되게 많은데 코너 부분을 단순히 이제 졸리 커팅만 한 게 아닌 안에다가 에폭시를 채워놓은 다음에 일일이 다 샌딩을 해서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게 좀 마감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화문의 안쪽까지 다 가공을 해가지고 보기는 굉장히 좋으나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보여주는 이 신발장은 이제 무늬목 제품으로 고급 제품을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양계형 중문이고요. 프렌치 타입으로 약간 좀 블링블링하죠.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리오쇼하고 이제 들어가는 스타일로 이제 문을 확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문 두 개를 다 열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한쪽만 열고 닫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개방감은 아까 비대칭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높다 싶은데 아마 고객님이 그때 앵글 부츠 넣으신다고 해서 아마 20cm 넣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의 높이도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라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마감은 제가 졸리로 코너 가공도 해봤는데 뭐 나중에 이제 좀 손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제로 블리드를 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좀 얇은 제품이 있으니까요. 원슬라이딩 제품인데요. 보시다시피 레일이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게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좀 매립하는 방향으로 저도 다음에 좀 시공을 해볼까 하고요. 이 제품은 같은 원슬라이딩인데 얘는 좀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몰딩 부분이 많이 거슬리는데 이 제품은 사실 전동이라 여기 좀 박스를 저희가 짜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일이 좀 안 보이네요. 들어가는 게이트 부분은 이렇게 아치 처리를 좀 해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가 다 문으로 구성이 되면서 레일을 천장에 매립을 했더니 이제 굉장히 깔끔하네요. 보시다시피 하부 레일도 없고요. 이 제품이 깔끔한 이유는 이 제품이 비싸서 그런 겁니다. 미드지스라고 중문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이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도 상부 서라운드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됐네요. 그런 반면 중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파티션만으로 이제 공간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사실 이제 중문이 갖는 기능성은 없는데 소파와 현관을 나눔으로써 거실에 조금 더 이제 아늑함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도 좀 전실이 이렇게 좀 약간 현관 입구가 좀 긴 케이스라 원래 이제 이 부분이 문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이렇게 아치로 깔끔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뭐 나름 개방감도 있고 나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바라보는 가 빵 뚫려 있어서 굉장히 좀 시원한 뷰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파티션도 세우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여서 강화마루 저는 코너대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중문하고 파티션 세운다고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내 취향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료는 뭐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보셨다시피 중문과 현관만 해도 인테리어를 할 때 협의돼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제법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좀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뭐 거실, 주방, 욕실 아마 욕실이나 주방은 뭐 해야 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보셨다시피 중문과 현관만 해도 해야 될 얘기도 많고 협의해야 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실과 주방, 거실 꾸준히 영상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